일본 오즈시의 한 사찰. 서른 명 남짓한 추모객이 모였다. 먼저 간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 모두 일본인들이다. 이 경건한 의식의 주인공은 조선 관료의 관복과 관모를 갖췄다. 이역만리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해 제사상을 받는 조선인. 그는 누구일까? 초상화의 사연을 찾아가는 길. 도심에서 1시간 남짓 벗어나 미로 같은 안개 속으로 빨려든다. 에히메현 오즈시는 일본에서 안개로 유명하다. 산길을 달려 산사에 도착했다. 아침부터 산사가 분주하다. 정성껏 준비한 제물이 올려지고 과일이며 생선, 나물이 우리네 제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은 강항 선생 위령. 음력 5월 6일 수은 강항의 제삿날이다. 지난해 이어 2번째 맞는 위령제. 고이 모셔둔 영정이 자리를 잡는다.されまた鎖つながれしも生きて故郷の地を踏まれざる方々願わくはこの方への仏徳を寛範先生をはじめ一切の少領らがことごとく怨念と開墾を慰めたまわんことを祈る功徳によって 400여 년 전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온 조선 유학자 강항과 함께 온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추모한다. 추모객들의 제의가 이어지고 막걸리도 특별히 준비했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인 포로 강항은 무엇이길래 이토록 진심을 다하는 걸까? 日本に来る段階で失った同胞の方々そして日本の中でもやはり一緒にとらわれていながら病気で亡くなったりそうでない原因で亡くな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を考えるとやはりこうひどいことをするのが戦争だなと。結果から見ると日本はね加害者ですから戦争などで亡くなった方々をお諌めするというのは宗教に関わるものとして必要不可欠これはもう死ぬまでやらなければならんことだろうなと思います。 강항은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 한문을 책 한 장 남기면 여러 줄 써졌잖아요. 그 한 줄씩 읽는 법이 없어 그냥만은. 한 번에 우서 내렸다가 보면 10줄, 20줄이고 싹 읽어. 오시고요. 소년 강항이
책을 읽고 뛰놀던 바위. 후손들에겐 맹자바위로 불린다. 강항은 20살의 과거에 급제, 관직에 진출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고향에서도 이 뭔가 이런 그 전쟁의 그런 위협이 계속 이제 있게 되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이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포로, 즉 피로인이 된 거죠.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는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해전이 펼쳐졌고 조명연합군과 협정에 들어가면서 왜는 경상도 해안으로 물러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데 임진왜란 발발, 5년 후 벌어진 정유재란이다. 히데요시가 처음에 1592년 조선을 침략했던 이유는 조선의 완전 점령, 그 다음에 명으로의 진출이 목표예요. 한번 부딪혀 봤더니 생각보다 조선이 만만치 않아요. 완전 점령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2차 침략을 할 때는 조선의 완전 점령이 아니라 사도하량이라고 해서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을 확보하고 그 위는 명에게 떼주거나 아니면 조선이 그 위에 존재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목적이 달랐어요. 조선, 일본, 명이 국력을 다해서 전쟁을 벌인 거는 최초가 맞다. 남원에서 군량 및 수송을 담당했던 강항은 고향에 돌아와 학문을 익히고 의병을 모았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운 상태였다. 영광마저 우의 손에 넘어가자 다른 길을 모색하는데 양보한다. 이놈들 뭐하는 짓들이야! 아직 피난 가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솔들과 논잠포로가 배를 빌려 이순신 장군 진영으로 가려 합니다. 바다에 이미 왜군들이 북으로 갈 길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찌 가려 하시오?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어떻게든 제대로 싸워보긴 하고 싶소.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떠난 피난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딸과 아들을 바다에 잃고 만다. 예수아! 예수아! 예비를 두고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나비는 애간장이 끊어지고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포로 신세. 어린아이 용과 첩의 소생 애생을 모래밭에 두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한참 만에 끊어졌다. 영광군 염산면 논잠포. 지금은 무트로 변한 마을 어귀에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휴하로 가기 위해서 이 논잠포라는 항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출발한 건 첫째 장소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논잠포는 살고자 떠난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고 외적에게 붙잡힌 치욕의 현장이기도 하다. (1597년 9월 23일) 강항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 논잠포에서 이쪽 쭉 남해안을 끼고 와서 순천을 지나서 앙골프라고 하는 곳, 여기를 지나서 대마도 트시마가 보이죠. 그다음에 트시마에서 이끼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나고야라고 하는 곳을 경유하게 됩니다.
끝모를 바다로만 향하던 아득한 포로의 길. 논점포에서 출발해 한 달여 만에 도착한 오즈. ここに思いやり地蔵ってあるんですね。一行は、五郎慶雲寺前のこの肱川を渡るときに転倒し溺れ死にそうになったが、岸の上にいた一人の農夫が助け上げ食物と茶を与えた。 강항은 오즈성에서 지내게 된다. 성주 도도 다카도라는 임진왜란 때 출전한 외장. 일본 수군의 첫 패배인 옥포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했다. 다카도라는 포로 강항을 생포에 데려오라 명령했고 방 한 칸을 내주었다. 마음은 늘 고국산천. 신하로 임금을 모시지 못하는 건 불충이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에겐 불효였다.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から来た河岸が誰ですか? 돌자니 선생의 학구식이가 대단하다고 들었소문이다.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내 이름은 가이케이라 하모니다. 시르레가 안 된다면 내 고대에게 지한수 촌에도 되겠소? 해동이 여기든가 천리바 가득한 곳 바람편에 보내는 소식을 아는가 모르는가 두 눈을 씻고 보라 1월이 가득거냐 한마음 기러기 뜻을 사귄 지 오래다. 강남의 꾀꼬리 울고 꽃 피어 만발한 곳 만일 하늘을 나는 배가 있다면 나를 보내다오. 일본인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글씨 쓰는 사람이에요. 한자를 아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야, 글자 쓰네? 신기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상대적으로 좀 편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자를 알기 때문에. 가이케이에게 써준 시는 귀국을 도와달라는 부탁이면서 반드시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다짐이었다. 마침내 강항 일행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세찬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원시림. 낮에는 대나무 밭에 숨어 지내다 밤에만 움직여 수십 리를 도망쳤다. 일본에서 강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의 탈출 루트를 찾았다. カンハン先生が、大津でずっと周兵され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そこから自分がなんとか故郷に戻りたいと思って、一生懸命、逃げていきました、薬師谷渓谷っていうのは宇和島でいうとねもうずっと南の方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一生懸命必死になって逃げてこられて、約ここからどうでしょうかね
150から200メートルあるでしょうか。でも結構格闘しながら、まあ最後は観念されたんでしょうね。それで捕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탈출은 현지 지리를 잘 아는 조선인 포로와 일본 노승이 도왔다. 捕まろう。早く早く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やめろ。竹虎殿の命でござる。刑の執行は中止だ。 기적이었다. 東堂高虎から見た時にそのカンハンさんの命を助けるだけの重要な価値があったというのが一番大きいこと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の価値というのはおそらくそれこそ漢文やあるいは儒学に対する知識であろうか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なんです。確かその命が助かった時に、一人直接大津から武将を派遣してその人が助けたという記録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 살아남은 강항은 가이케이와의 교유를 계속했다. 선생이 부탁한 책들의 인물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리함으로 다루려는 데는 체크만한 것이 없지. 근데 선생의 일본의 문화 지리에 이래도 관심이 많을지 몰랐습니다. 저도 이곳의 삶이 조금 무료해서요. 포로 강항의 갈증을 달래줄 일본 정보서. 강항에게도 새로운 일이 생겼다. 매일 밤 가이케이에게 얻은 책을 베꼈었다. 일본의 역사, 지리, 정치, 문화, 종교, 풍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적어나갔다. 적중봉소의 시작이었다. 기본적으로 사대부로서 그리고 관리로서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취했던 행동들을 국왕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항이 비록 포로가 되어가지고 일본에 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강항도 자신이 문견한 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바 이 모든 것을 국왕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은 만리박 외국에 있고 전하께서는 구중궁궐 안에 계시니 일본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잠작하시어 처리하신다면 적을 무찌르고 방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적 중에서 밀봉시켜서 엄밀하게 올리는 소, 상소다라고 해서 적중봉소라는 것을 적은 겁니다. 꼭 좀 전해주시오. 잘 부탁드려요. 김석복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비밀 상소를 보냈다. 전란 중이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기우 때문이었다. 다행히 명나라 사신편에 보낸 두 번째 상소문이 조정에 닿는다. (1598년 10월) 강항은 오지에서 교토로 압송된다. 오랜 세월 일본 정치 문화의 중심 교토. 당시 교토에는 각 지역 다이묘, 영주들의 성이 많았다. 지방을 다스리다 중앙에 일이 생기면 머물던 공간이었다. 오지의 영주 도독 다카도라가 강항을 데려온 것인데
번번이 탈출을 시도하는 포로를 가까이 두고 관리 감독을 하려는 의도였다. 교토에서 강항은 운명적인 인연을 만난다. 일본 조자학의 큰 스승 후지와라 세이카다.藤原製菓はもともとは日本の貴族につながる家筋の人で非常に教養のある人物でもともとは仏教を学んでたわけですね。とど高虎様が関半殿をこっちに呼んだのは私には手ぬんです。よくご存知の通り日本の武士はみんな泥棒のようなものでございます。礼儀と道理ということ知らないやつらでございます。関半殿、私と果たした朝鮮は儒教文化を学びたいです。藤原製菓は不思議な人間で、実は自分は日本ではなくて中国民国に生まれたい、朝鮮国に生まれればよかったと思っている学者なんです。なぜか、日本は戦争で戦乱で荒れ狂って、親は子を捨てて、また部下は主人を殺すようなめちゃくちゃな時代だった。本当にひどい時代だった。きちっとした学問によって治められている国を理想としていた。その理想の国が朝鮮国であり民国であった。そしてその思想が朱子学だった。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 강항의 도움으로 일본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키고 싶었다. この機に秘書空教の親交渉関半殿とお互い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 사서 오경이라면 유교 경전을 말하는 것인데 当然でございます。関半殿の格式なら頼りになります。やっぱり激動の時代だったからこそ2人の出会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それは関半の側にとっては非常に不幸な形での出会いで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日本の側からするとそれは非常に思想史的文化史的に大きな意味があった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例えばその焼き物の技術が伝わるであるとか、その印刷の技術が活字印刷の技術が伝わるであるとか、やっぱり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すごい大きな文化史的なインパクト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 강항은 세이카에게 조선의 과거 제도와 예법 등을 가르쳤다. 학문에 있어서 둘은 훌륭한 스승과 제자. 일본 유학의 기틀이 마련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일본 근대화를 이끌 사상과 제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된다. 강항과 세이카가 나눈 필담을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다. 저 후지와라가 생각건대 그대 강항은 조선의 관리로서 뜻하지 않게 일본으로 붙잡혀왔습니다. 만일 일이 잘 된다면 본국인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자신의 고향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승려복 대신 선비복을 입은 후지와라 세이카가 나타났다.
어찌된 일입니까? 殿のお助けのおかげで死所ご家を看護されていただけ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殿。この仕事こそ未来の日本教育を左右する重要な仕事になります。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곳에 강항이 필사한 유학서, 강항휘초 16종 21책이 소장돼 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서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로 엮은 오경이다. 서문은 후지와라 세이카가 썼고 마지막 발문은 강항이 썼다. 말미에 강항이라고 쓰인 서명이 뚜렷하다. 붉은 도장으로 찍은 이씨 신자.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조선의 신하임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韓藩先生が儒教というものを教えまして、その教えを教えに基づいて、藤原製菓の弟子の林羅山というのが朱子学を江戸へ学校を建てました。そして、生徒たちを教えました。その、生徒たちまた孫弟子たちが日本全国に広がっていきまして、そして儒教を教えました。いわゆる秩序のある地域関係、家庭関係、それが広まってきまして、そして、日本のこの教育文化が確立するわけですね。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다. 임진왜란 발발 6년 4개월 만이었다. 일본을 호령하던 히데요시가 죽자 후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교토 외곽에 황금전을 지어 추모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천민 신분으로 전국을 통일한 영웅,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일본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 혼란에 빠진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민심을 달래야 했다. 신사에서 길 하나를 두고 뾰족 보이는 둥근 돌비석. 임진왜란 당시 전리품으로 가져간 조선 백성의 코와 귀를 묻은 무덤이다. 어린애들은 귀, 코를 자르러 오고 그 전리품으로, 그리고 이름이 있는 장군은 머리를 잘라오느라 더 좀 전적을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오라 그랬어요. 귀는 두 개지만 코는 하나다. 코를 베어서 머릿수를 대신하라. 김제 전투에서 머리 대신 코 3,369개를 가져갔다는 확인증이다. 한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코가 베인 걸 보면 조선인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된다. 일본에서 발견된 귀코 무덤은 5곳. 교토를 비롯해 스시마, 후쿠오카에 각 1기, 오카야마에 2기가 남아있다. 강항 선생이 일본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 중에 본인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포로로 왔는 것보다 많은 선조 선인들을 죽이고 또 동료들을 죽이고 귀, 코를 잘라왔는 것을 가장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비통함을 알고
포로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코를 잘라왔던 그런 슬픔에 제사도 지내고 그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은 강항에게도 알려졌다. 그의 무덤을 찾아가 추모글을 듣고 분노하고 절규했다. 반생 동안 한 일이 흙 한 줌인데 10층 금전은 쥐어서 누구를 속이자는 것이냐? 어떻게든 조선의 원수를 갚고 말 것을. 2020년 10월 교토 귀코 무덤에서 위령제가 열렸다. 그동안 제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해오다 지난해엔 일본인들이 준비했다.今から400年以上も、昔に豊臣秀吉が朝鮮へ出兵を行い、その時韓国民の武将たちに命じて朝鮮の人たちの耳や鼻を切り落とし、大変なそぎ落としたという、お言葉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れを戦利品という名のもとに日本に持ち帰ったと聞かされております。 교토 귀코 무덤에 묻힌 조선인이 12만여 명. 5개 무덤 중 가장 큰 규모다. 私は日韓関係長い外務省のキャリアの中で随分日韓関係に携わったことがありまして、外務省に入って間もなくまさに1965年の国交正常化の時の請求権、この援助の実施を担当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でその時から一貫して感じたことは、日本と韓国の歴史的な本当の意味での理解ができていないと。鎮魂式を通じて誰もが否定できないですね、不幸な歴史とそれに対する反省、このメッセージはですね、政府に対して非常に大きなもの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 선조의 잘못을 사죄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사람들. 그 소리가 애달고 구슬프다.過去の歴史認識それは日本人がきちっとです理解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なんかふっと右か左に耳流すのってやっぱりこういうものに触れてね、本民見ると本当その残虐さっていうのが人間のやることじゃないなということをね、もう本当痛いほど気持ちとして分かりま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やっぱりちゃんと理解して分かって、それからの外交じゃないと。 1600년 5월 19일 강항은 조선으로 돌아왔다. 수차례 탈출 시도와 실패, 버스로 지내던 후지와라 세이카와 아카마스 히로미치가 도왔다. 가족을 포함한 여러 포로들까지 함께 온 이가 38명. 2년 8개월 만에 귀국이었다. 소식을 들은 선조는 친히 강항을 불렀다. 강항 역시 포로 생활 중 보고 들은 일본 사정을 상세히 아뢰고 싶었다. 그대는 고개를 들라.
예, 전하. 짐이 강한 그대가 조선으로 보낸 적중 봉서를 다 읽어보았느니라. 망극하옵니다, 전하.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힘이 없어 외놈들 손에 수년간 포로로 잡혀간 그대가 우국충적인 마음으로 이리 큰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깊이 치하한다.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전하. 짐이 그대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어찌 그리 상세하게 관찰하고 검토하여 기술하였는가? 강항이 적중 봉소를 보낸 이유는 조선이 일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도였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치욕을 다시는 겪지 말자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선조는 벼슬을 내려 강항의 충절을 치하했다. 하지만 간곡하게 사양하고 낙향했다. 돌아와서는 그 지역에 뭐 여러 그 관직을 제수를 받았지만 뭐 일체 흥하지 않고 독서와 이 학문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작용을 했겠죠. 이제 와서 뭐 더 이상 관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고향에 돌아온 강항은 서당을 차려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역작을 남긴다. 논잠포에서 왜군에게 잡히는 과정부터 일본 포로 생활을 기록한 글. 관료로 나라와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 죄인이 단수레라는 뜻의 건거록이다. 책을 간행을 하면서 제주하인 윤순거 선생이 간양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양은 말 그대로는 양을 이렇게 기른다 이런 뜻인데 중국의 옛날에 그 소무란 사람이 그 유배를 갔는데 이 절의를 이렇게 지켰답니다. 순양이 이 새끼를 낳으면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 회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동안 의리를 변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의리, 의절의, 기절의 상징을 간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간양록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간행본과 필사본만 보존돼 있다. 간양록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적지에서 임금께 보낸 상서, 적중봉소. 일본의 지도, 관직, 장소의 특징 등이 적힌 적중문견록. 일본에 남은 포로들에게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잃지 말기를 권한 고분격. 귀국 후 일본 사정을 문답 형식으로 적은 승정원 개사와 포로 상황부터 개인사를 일기 형식으로 적은 섬란사적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들은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 간양록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일본이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기록문이죠. 놀라운 기록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간양록은 조선 통신사들의 참고서로 활용됐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필독서였다.
실학자들을 소설에서 일본의 역사, 지리, 제도,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상황 등을 볼 때 간양록의 기록을 직접 언급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간양록에선 이렇게 말했다라고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 성호사설, 안정복의 동사강무, 그다음에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정약용의 경세유표 등의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조선 후기 일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간양록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회장은 30년 넘게 강항을 연구하고 있다. 오즈시 공무원 시절 우연히 알게 된 조선인 포로. 강항의 발자취를 따라 영광에도 수차례 오갔고 일본에 남은 강항 서적을 찾아내기도 했다. 오즈시 시민회관 앞 무라카미 회장이 발벗고 나서서 세운 비석이 있다. 日本では、公授官藩検証という形で、検証しております。この儒学という学問を伝えた官藩は偉大な人物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検証が始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私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오지를 강항의 도시로 만든 백발의 노신사는 아직도 꿈을 꾼다. 現在、少しずつですね、名前が日本の国に広まっておる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まだその日本の教科書、歴史書に韓藩という人物の名前は出ておりません。韓藩先生の名前が日本の歴史書、教科書に載ることを私は望んでおります。 강항이 떠난 지 400여 년. 한국에서도 재조명 작업이 서서히 일고 있다. 17세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로 연계해주는 바로 학자가 수훈 강항 선생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 학문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학문의 맥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들의 스승이다. 고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강항의 서적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고 지난해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658년 목판본에서는 섬난사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섬난사적 시말이라는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필사한 당사자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수훈 강항 선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필체에 대한 새로운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간양록은 강항이 아닌 다른 3명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3개의 필체 중 1개가 강항 친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친필이라고 자료로 나와 있는 이 글씨하고 비교해 보면 흡사해요. 굉장히 오른쪽보다 좀 짧고 작고 그렇죠. 우측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보편적인 해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이제 강항 선생 글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아들 자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오른쪽이 강항의 필체라는 의견인데 강항 친필과 상당히 비슷하다. 있을 유 역시 마찬가지다. 두 필체 중 하나가 강항의 친필로 확인된다. 이는 간양록 필사본 일부를 강항이 직접 적었다는 뜻이다. 간양록 필사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강항 필체에 대한 기존 학설이 바뀔 수 있음을 기대케 한다. 수훈 강항 선생의 정유재란기 유일본 기록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이미 증명이 됐고 이번에 친필일 가능성이 많이 확인이 됨으로써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선인들은 선비의 덕목으로 도학, 절이, 문장을 꼽았다. 도학은 배운 공부를 실천한다는 뜻이요. 절이는 실천을 기반으로 의롭게 살고 문장은 아는 바를 글로 남긴다는 의미다.
강항은 포로였지만 높은 학식과 인품으로 적국의 지식층과 교유했다. 그러면서 충절을 잃지 않고 편안한 백성의 삶을 생각했다. 또한 학자로 배우고 익힌 바를 글로 남겼다. 올곧은 선비 정신의 기록, 간양록이 특별한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결과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해법에 있어서는 지금의 물론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과거의 역사에서 또 일본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성향이라든가 풍습 또 문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알게 되면 현재를 진단하는 데도 아주 그 중요한 도움이 된다. このメディアを通じて私は韓国の若い人たちに伝えたいんですけども、私たちのような年寄りの世代が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やることはもちろん意味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若い人たちが歴史を知ってですね、そしてそれを乗り越えて若い人たちの手でですね、未来の日韓関係あるいは日本と北朝鮮の関係を築いてもらいたいと。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남기며 역사를 만든다. 그 한가운데 조선인 남자가 오롯이 있다. 생사가 오가는 피난길에 가족을 잃은 포로, 적국에서 붓으로 싸운 유학자,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충신. 역사는 흐른다. 조선, 일본, 중국이 싸웠던 국제전 정유재란 400여 년 후 더 복잡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안녕한가? 수은 강항이 묻는다. 그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